카타바시스? 내려감이 주는 의미. 제1장. 추락의 시작. 이번에도 불합격이야? 유나는 덤덤하게 휴대폰 화면을 내렸다. 벌써 11번째 탈락이었다. 취업 준비를 시작한 지 8개월.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버텨보려 했지만 이제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엄마는 매일같이 어디까지 지원했니? 오늘 면접은 어땠어? 라고 물었고 아버지는 말없이 한숨만 쉬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직장을 잡아갔고 단톡방에는 첫 월급 탔다. 회사 힘들다. 같은 메시지가 가득했다. 유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 메시지조차 확인하지 않게 되었다. 나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력서를 열어봤다. 학점도 나쁘지 않았고 인턴 경험도 있었다. 그런데도 번번이 떨어졌다. 경쟁률이 높으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스스로 위안해봤지만 자꾸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그러다 어느 날 엄마가 무심코 던진 말이 유나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너는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니? 면접관들이 그걸 보는 거 아닐까? 전곡을 찔린 기분이었다. 요즘에 유나는 면접장에 가는 것만으로도 초조했고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말끝을 흐리곤 했다. 자신이 점점 더 위축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유나는 무작정 집을 나섰다. 목적지도 없이 걷다 보니 고등학교 때 자주 가던 오래된 공원이 나왔다. 철제 벤치에 몸을 기댄 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별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유나는 그 빛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가장 어두운 밤 뒤에는 반드시 새벽이 온다. 하지만 그 새벽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제2장. 밑바닥의 경험. 결국 유나는 부모님 몰래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취업 준비도 바쁜데 왜 이런 거래?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유나는 더 이상 집에 틀어박혀 있고 싶지 않았다. 적어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했다. 새벽 2시. 가게에는 취객과 배달기사, 늦게까지 야근한 직장인들이 찾아왔다. 담배 하나 주세요. 이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 봉투는 빼주세요. 매일 반복되는 말들과 계산대 너머로 지나가는 수많은 얼굴들. 유나는 편의점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진짜 사회에서 일하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 를 고민했다. 그리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다. 가령 사람들은 바쁜 와중에도 자기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한다는 것.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게 다 면접에서도 필요한 거잖아. 유나는 알게 모르게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자신감 없는 말투도 조금씩 고쳐갔다.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은 쓰라리지만 그 바닥에서 비로소 땅을 딛고 다시 올라올 수 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유나에게 말을 걸었다. 학생, 여기 오래 일했어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말하는 게 꽤 차분하네요. 난 또 몇 년은 한 줄 알았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다. 제3장. 변화의 시작.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2달쯤 됐을 때 유나는 우연히 작은 스타트업의 계약직 채용 공고를 보았다. 경력 없어도 지원 가능. 배우면서 함께 성장할 뿐. 지금까지 지원했던 대기업들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연봉은 낮았지만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였다. 해볼까?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어차피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편의점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리며 자기소개서를 썼다. 손님을 대하면서 다양한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응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이런 경험이 실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면접날 유나는 긴장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하려고 했다. 그렇게 면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유나는 합격이라는 2글자를 받았다.
제사장, 다시 위로. 스타트업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 정해진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배워야 했다. 처음엔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씩 익혀가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다. 유나 씨, 보고서 정리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거 자료조사 같이 해줄래요? 바쁜 날들이 이어졌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팀장님이 유나를 따로 불렀다. 유나 씨, 처음엔 긴장한 것 같았는데 요즘 꽤 자신감 있어 보여요. 유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예전엔 저도 몰랐어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근데 해보니까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나는 편의점 앞을 지나쳤다. 불빛이 환하게 켜진 가게 안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계산을 하고 있었다. 나도 저기 있었는데. 유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공원 쪽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빛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였다. 한 걸음 더 내딛지 않으면 실패란 두려움은 영원한 미지의 적이 된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옮기다 보면 어느덧 길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걸음을 내디뎠다. 에필로그. 유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배울 게 많았고 실수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실패가 두렵지 않았다. 인생은 한 번쯤 바닥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곳이 끝이 아니라는 걸 유나는 깨달았다. 내려갔으니 다시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더 단단해질 수 있다.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내려가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다. 진짜 이야기는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시작된다.